합성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는요, 형성 방법이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요. 합성어의 의미에 따라서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누어져요. 의미에 따라서 우리 기준이 되게 중요하죠. 자, 앞뒤, 우지따와 같은 단어들은요, 어근의 뜻이 대등하게 본래 유지가 됩니다. 어근의 뜻, 앞뒤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대등 합성어라고 합니다. 반면에 손수건, 나가다 이런 단어 있죠. 이런 아이들은 한쪽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하며 이루어진 종속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세 번째, 밤낮 춘추와 같이 어근들이 완전히 융합을 해서 새로 가진 뜻을 나타내는 것은 융합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에 따라서 세 가지를 분류했는데요. 밑에 표에 내려오시면 의미에 따라서 대등, 종속, 융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음,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법과 일치를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국어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통사적 구성 방법과 일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우리말 통사 구성 방법과 어긋나게 된다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법이 맞다는 것은 우리말의 순서에 맞고 또 연결어미가 사용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수식관계가 맞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통사적 합성어 아니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사라는 건 문장을 구성하는 형식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통사적 구성어에서 어순이 우리말의 순서에 맞는다든지 연결어미가 사용된다는 건 당연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 뭐 독서 이런 거 있어요. 독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책을 읽다인데 얘는 뭐 어떻게 돼요? 읽다 책을 해서 순서가 바뀌어 있죠. 연결어미가 사용되는 건 바른 예로 죽어가다 뭐 제가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이 어처럼 죽다랑 가다 사이에 용언 사이에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말에 주어랑 서술어 이렇게 나란히 쓰이거나 아니면 목적어랑 서술어가 쓰이는 경우 있어요. 목적어랑 서술어가 쓰이는 경우 예를 들면 나는 간다 이런 거 아니면 목적어랑 서술어는 책을 본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다오 할 때 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얘는 부사어가 되죠. 부사격 조사 붙었으니까 부사어랑 서술어랑 오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체언을 나란히 나열하는 거 있죠. 당연히 되죠. 체언을 나열하니 내용. 관형사는 뭘 수식해요?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것도 괜찮습니다. 부사는 뭘 수식해요? 뭘 수식해요? 용언을 수식하죠. 이런 것도 괜찮고요. 당연히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것도 yes, of course. 뭐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어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밑에 지금 보니까 부사어, 걸어가다, 돌다리, 손이, 우짓다, 겉밥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성 방법에 따라서 통사냐 비통사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누어 볼게요. 단어를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옆쪽에다 따로 빼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하실 단어는 바로 부슬비입니다. 부슬은 합성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부슬 플러스 비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슬이 바로 부사어예요. 부사어. 부사인데 여기 뒤에 뭐 있어요? 명사가 있네.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건 우리나라 말에는 이례적이죠. 드문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슬비는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대등이냐 종속이냐 확인할게요. 이거는 무게를 중심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대등은 무게 중심이 동일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종속은 한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무게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단어를 한번 가려볼게요. 자, 부술이에요. 그 다음엔 비예요. 부술, 비. 자, 여러분 이 부술비라는 단어는 부술을 보고 비를 연상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비를 보고서는 비가 연상이 되죠. 그럼 얘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라고 해서 바로 수식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관계가 나타나면 우리는
종속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적이란 얘기는 어디 한 군데다가 어디 한 부분에 더 무게 중심이 쏠린다는 이야기고요. 이럴 경우에는 단어의 무게가 같지 않아요. 의미를 뜻하는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부수비를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한번 해봤어요. 다음 단어들을 통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걸어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니까 붙여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걷다에다가 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인 어간이 가다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니, 어간이면 이렇게 할까요? 가, 그 다음에 다. 뭐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말에서 상관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용언과 용언이 나란히 오게 되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어미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연결어미가 보이세요? 용언과 용언 사이에 들어오는 이 연결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얘기하죠. 엄밀히 말하면 보조적 연결어미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분류를 하게 되면 통사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걷다, 가다. 걷다, 가다. 가다, 걷는다. 가다, 걷는다. 이 아이는 걸어서 가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질 경우에는 가다의 무게중심을 가지게 되고요. 종속합성어로 분류가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실 단어는 돌다리 되겠습니다. 돌다리. 돌 플러스 다리예요. 명사랑 나란히 쓰이는 건 우리말에서 아주 일반적인 예입니다. 돌다리가 될 거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다리는 다리인데 뭘로 만든? 돌로 만든 다리. 돌, 다리, 돌, 다리. 다리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역시 종속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손이 있습니다. 손이. 선생님 이거 구분해주면서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죠. 손 윗사람, 손 아랫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의 이 손이는요. 손 위, 명사랑 명사가 나란히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통사이고요. 손 위, 둘 다 의미가 없어요. 새롭게 태어난 의미를 가진 융합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우짓다 있어요. 우짓다. 오, 볼 거 좀 나왔네요. 우짓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짓다는 우리라는 접사 어근에다가 짓다라는 어근이 왔어요. 그리고 다라는 어미가 왔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용언과 용언이 붙었을 때는 이 사이에 연결어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연결어미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비통사적 합성법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아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울다랑 짖다가 각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이 아이는 대등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푸르다 보도록 할게요. 노푸르다. 노푸르다. 이것도 딱 보이지 않나요? 높다와 푸르다라는 용언이 있는데 이 사이에 연결어미가 없어요. 연결어미 없습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이고요. 하늘이 높다, 하늘이 푸르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등적 합성어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뛰놀다. 자, 뛰놀다는요. 뛰다라는 어간에 뭐가 붙었어요? 놀다라는 용언이 붙었습니다. 그죠? 놀 플러스 다네요. 어간에 어간이 붙었습니다. 용언이 두 개 나란히 왔어요. 여기에 어라는 뭐가 필요해요? 연결어미 필요합니다. 근데 연결어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려웠는데 아까 수업 시간에 친구들 되게 잘 하더라고요. 뛰놀다, 뛰다랑 놀다. 뛰다, 놀다. 아이들이 노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종속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연결어미를 넣어본다면 놓고 푸르다? 요거 좋겠네요. 들고 나다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딱 보이지 않나요? 들다라는 어간에 고라는 연결어미 쓰였고요.
연결어미 쓰였고요. 그 다음에 나다라는 용언이 쓰였습니다. 자, 들에 연결어미 고가 썼어요. 이거 원래는 나 플러스 나의 다 어미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이거 분석 안 할 거라서 용언으로 바로 쓴 것 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연결어미도 나타나네요. 이 아이 우리나라 문장구조에 굉장히 닮았고요. 들다 나다 이거 두 가지 뜻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참견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참견하다라는 뜻이 되면 제3의 뜻이 되어서 이 아이의 뜻은 융합합성어가 되고요. 분류를 하면 의미에 따라서 두 번째는 물건을 팔려고 들고 나가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아이는 들고 나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요. 대등합성어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등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산이라는 것은 오르등자에 오르다. 접근 방법 다르게 해야 돼요. 산을. 자, 이거 어순을 한번 바꿔볼게요. 산을 오르다.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의 어순과 벗어났네요. 그럼 이 아이는 비동사적이 되겠죠. 자, 산을 오릅니다. 포인트는요. 오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종속합성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검버섯을 한번 볼게요. 얘는 검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버섯이라는 명사가 붙었습니다. 어간에 명사가 바로 붙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뭐 어근, 어미라고 불리는 연결어미가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데 얘 지금 없잖아요. 그죠? 간형사형. 이게 연결어미가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이게 형용사랑 버섯이라는 명사가 붙었으니까 꾸며주기 위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필요한데 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비통이 될 거고요. 비통이 될 거고요. 검버섯은 몸에 있는 검은 점을 얘기를 하죠. 진짜 검정버섯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뜻으로 갔다고 해서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얘 더 볼게요. 여닫다는요. 열이라는 어간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닫다라는 용언이 붙었죠. 용언. 뭐 얘도 어간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어간이랑 어간이 붙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있어야 돼요. 열고 닫다라는 거. 뭐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비통이 되는 거고요. 열다랑 닫다에서 포인트는 앞뒤가 똑같죠? 그래서 얘는 대등으로 들어가겠네요. 따라가다 한번 볼게요. 따라가다는 따르다라는 어간에 따르 플러스 그 다음에 가다 이렇게 붙었어요. 이 아가 바로 연결어미죠. 근데 으가 탈락되는 규칙 변동 뒤에 나타나서 따라가다가 되겠네요.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따라가다는 우리 문장에 맞으니까 통사이면서 따르다, 가다, 오는 게 포인트예요. 따라서 가는 거니까 종속합성어가 되겠죠. 돌아가다도 볼까요? 돌아가다는 돌다라는 어간에 아라는 뭐가 있어요? 아이고, 아라는 연결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다라는 동사가 나타났죠. 역시 연결어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통사. 그 다음에 돌아가다. 돌아가다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오던 길을 돌아서 터닝해서 가는 것은 종속적이죠. 포인트는 간 거니까. 그죠? 근데 반면에 돌아가다가 무슨 뜻으로 1번은 이런 거, 2번 죽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융합합성어가 되겠죠. 눈앞 볼게요. 눈앞. 눈은 눈 더하기 앞이라는 명사 더하기 명사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통사겠죠. 눈앞은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눈 앞을 말합니다. 여기 눈앞을 얘기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아이는 눈이랑 앞이랑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등합성어가 되겠죠. 두 번째는 눈앞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미래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면 당연히 융합합성어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고구마, 사이다, 군침 이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합성어와 파성어를 분류를 해보고요. 어떻게 단어가 형성됐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따로 떼어서 형태소를 분석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군고구마는요, 군이라는 단어의 고구마를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얘가 군이라고 할 때 이 군이요, 그 군이 아니라 굽다의 어간이더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니은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라는 명사가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굽다에 전성어미가 들어가고 고구마가 들어간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간은 실질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란 얘기는 어근이란 뜻이죠. 고구마는 명사니까 당연히 어근이겠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뭐예요? 접사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반면에 이 여기에서의 군고구마의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였는데 군침도 딱 보시면요. 군 더하기 침, 굽다 침? 아니죠. 이거는 그냥 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이라는 뜻을 가진 접사이죠. 접사. 아이고 군이라는 뜻을 가진 접사입니다. 군이라는 뜻을 가진 접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뒤에 있는 침은 뭐야? 뭐긴 뭐야? 어근이지. 그럼 접사랑 어근이 붙었으니까 이 아이는 파생어가 되겠네요. 제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개목걸이 얘기했었는데요. 이거 얘기하면서 개목걸이, 개소리, 개떡, 개살구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개목걸이는 멍멍하는 개와 목걸이라는 아이가 나타나서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는 합성어인 반면에 개소리는 멍멍소리 이렇게 하면 합성어가 될 것이고 쓸데없는 소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쓸데없다라는 뜻이 덧붙여서 여기에서 개소리는 파생어가 되겠죠. 개떡은 함부로 막 만든 질이 낮은이라는 뜻의 개자 접두사 개가 붙었고요. 개살구도 야생의라는 뜻이 붙어서 파생어가 됩니다.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접두사인지 전미사인지는 내용을 의미를 보시고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가도록 합시다. 사연은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되게 잘하더라고요. 물건을 쌌다예요. 쌌다. 그죠? 근데 이 쌌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이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다는 쌓이다가 아니라 쌓이어가 되죠. 왜냐하면 쌓여 있다라는 이 요건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연결어미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한 번만 더 쓸게요. 쌌이라는 어간에 이 그 다음에 어라는 연결어미가 들어간 케이스죠. 이 아이가 연결어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이 아이가 뭐예요? 어근이죠, 어근. 그럼 이 이는 뭔데? 쌌다랑 쌓이다는 뭐가 달라요? 쌓는 거는 A라는 아이가 직접 쌓는 거고 B는 쌓이다는 쌓지 않는데도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이는요, 바로 접사가 되겠습니다. 접사 중에서도 뭐예요?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접사예요. 이 아이가 접사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어근이 쌌다에서 나왔지만 활용을 해보시면 돼요. 쌓이고 쌓이니 쌓이어서 이렇게 되죠. 이 활용을 할 때에 이만큼이 용언의 어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간이에요. 어간은 활용 시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쌓이고 쌓이니 쌓이니 라고 해서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어민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쌌다가 어근으로 들어가고 이가 바로 접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시험 범위에 대한 책 내용은 끝났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프린트는 내용을 보시고 선생님이 첨부해 주는 게 필요한지 확인을 해서 들으시기 바래요.